안 된다. 그러니까 내려와보세요. 이쪽에 붙어서 가야 돼. 이게 이렇게 바퀴가 헛돌아요. 여기 경사로가 이제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된 경사로가 아니라 사선으로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선으로도 기울어져 있는 경사로라서 이렇게 돌면서 바퀴가 헛돌거든요. 그래서 걸리거나 못 넘어가거나 잘못하면 뒤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좀 위험한. 네. 어쩔 때는 정말 위험한 경우에는 지나가는 분 붙잡아서 아,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래야 돼요. 사실 제일 힘든 길이 인도인데 이제 측면으로 경사가 져 있는 경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휠체어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차도로 미끄러져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차도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지죠. 네, 원래 도로교통법상 그 보행자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운행해야 하는 게 맞대. 그럼 이제 뭐 사고가 나게 되더라도 보행자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에 내려가면 이제 과실 비율도 훨씬 높게 잡힐 수도 있고요. 미관이랍시고 울퉁불퉁하게 만든 돌길. 한 번이라도 불편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장애인의 시선에선 별다를 것 없었던 그 길이 장애인들에겐 가시밭길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나마나한 휘어진 경사로, 좁고 비탈진 인도까지 휠체어의 시점에서 바라본 천만 도시 서울은 참으로 불친절한 도시였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휠체어를 타온 장애인 문하진 씨와 함께 바퀴 앞에 놓인 위험을 둘러봤습니다. 주로 이제 인터넷 검색한 다음에 사진들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블로그들 보면 아, 입구가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로드뷰를 한번 열어서 보고 로드뷰를 봤을 때도 괜찮다 싶으면 가는데 좀 더 애매하다 싶으면 이제 전화 걸어서 물어보는 편이에요. 예. 근데 대부분 휠체어 갈 수 있나요 하면 좀 작은 턱이 있어도 다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입구에 턱이 뭐 심하게 높은지 계단이 있진 않은지 막상 가보면 이제 뭐 계단이 한 2칸 있다든지 휠체어 전동 휠체어가 못 넘는 턱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사람 몸무게까지 합하면 거의 한 150kg 나가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거 접어서 차에 실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우리가 들어주겠다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 힘들어요. 한마디로 천하장사가 아닌 이상 들어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건물들은 왜 이리도 불필요한 턱과 단이 많아지게 된 걸까요? 서울이 예전에 침수 지역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침수 때문에라도 좀 단을 높여놓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법규나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그 설계하시는 분들이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러니까 경사로가 있는데 그 다음에 계단이 있거나 경사로나 턱이 없어서 들어갔는데 실내에 계단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경험을 못 해봤거나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한데, 이게 뭐 설계하시는 분도 아니어도 건물주나 건축주들이 또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경사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같이 대형 포털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에는 주차장과 와이파이 유무, 심지어는 남녀 화장실 분리 여부까지 나와 있지만 정작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장애인들의 외출이 험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화진 씨와 강민기 대표는 함께 서울 곳곳의 동네들을 누비며 무장애 지도를 만듭니다. 무장애, 말 그대로 장애의 경계가 사라지는 장소를 찾아내는 여정입니다. 도시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원래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뭐 친구들 만나거나 그럴 때 보통 복합 쇼핑몰 제일 좋아하세요. 맞아. 코엑스나 뭐 타임스퀘어 이런데 제일 거기는 이제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안에서 뭐 쇼핑하고 먹고 뭐 커피 마시고 다 가능하니까 뭔가 나도 이렇게 막 골목에 있는 맛집도 가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저도 찾아다니기는 하는데 이제 찾아야 되는데 들이는 감정 소모나 시간 소모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막 휠체어 타는 사람들한테는 맛집이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맛집이다 맨날 그러거든요. 일단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난관은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팝업창처럼 예상치 못하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 카페나 그 식당들 중에 요즘에 키오스크 하는 데가 많아서
키오스크가 휠체어 타신 분들한테 되게 불편하거든요.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일단은 예전에는 진입도 진입이지만 주문은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주문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또 생기기도 해서. 네. 저 우선 높아서 보통 이렇게 팔을 뭐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요 정도 높이 안에서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휠체어 앉았을 때 머리 높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안 된다 막 이러시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눈치를 주시는 분들도 있긴 있고요. 그래서 저 실제로 대학로에서 이제 전동 휠체어 타는 친구랑 어떤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가 좀 좁은 카페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좀 이렇게 휠체어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좀 넓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휠체어 두고 계시면 너무 좁아져서 안 된다고 휠체어를 밖에다 두고 와라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네. 쓸만한 장애인 화장실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장애인들은 외출했을 때 커피나 물을 마시는 것조차 삼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근데 있으면 정말 좋은데 사실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 이제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중점으로 많이 보죠. 뭐 실제로 들어갔는데 이제 휠체어가 들어가고도 문이 안 닫혀서 문을 열고 용변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넓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동 휠체어 이용하다 보니까 또 수동 휠체어에 맞춰서 규격이 정해진 곳들도 있고 그래서 넓이가 넓을수록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장애인 화장실은 앞뒤폭이 1.5m에 달하는 전동 휠체어가 자유자재로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이 정도의 넓이를 확보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애써 잘 만들어둔 장애인 화장실도 이렇게 사용 중 표시음이 뜨면서 굳게 잠겨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 없죠. 없는데 지금 안 되는 거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 여건은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네, 그런데 중요한 점이 마을버스 중에는 저상버스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시내버스만 있고. 네. 사실 마을버스가 제일 필요한데 그런 거리를 거의 전동 휠체어로 그냥 네. 타고 가시는. 그래서 저는 많이 가본 게 한 3-4km까지 네. 전동 휠체어 타고 가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밤 같은 경우에는 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휠체어 라이트를 항상 밤에 켜고 다녀요. 라이트를 켜시는. 네네네. 지하철은 한층 난이도가 높습니다. 10개에 달하는 출구 중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구는 한두 개 남짓인데 이마저도 비장애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바람에 정작 휠체어 장애인은 뒷전이 됩니다. 아예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이니 다른 역을 이용하라는 안내문까지 심심치 않게 보인다고 합니다. 저게 그 플랫폼이랑 열차 사이가 넓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그걸 막아주는 장치가 돼 있는 역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심각한 데는 진짜 이만큼 넓어요. 그게 잘못하면 바퀴 빠질 정도로. 사람 발도 빠지죠. 그런 경우는 아예 탈 수가 없거나 역만 불러서 이제 못 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시고 그냥 무리하게 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급하니까. 그러려면 이제 뒤로 와가지고 속도 붙여서 확 올라타야 되는데 엄청 위험해요. 내부에 있는 분들도 위험하고. 게다가 리프트는 무척 위험합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전동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신길역에서 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던 중 계단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지요. 비좁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볼록 거울 하나,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뒤쪽 시야가 쉽게 확보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는 참 고마운 아이템입니다. 제가 무장해지도 그 무아스토리랑 같이 제작한 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보를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굳이 이런 종이 지도를 왜 만드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것들에 적응하지 못하는 또 다른 또 소외된 분들에게는 이런 정보들이 또 굉장히 희망 같은 정보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고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퀴의 시선에서 바라본 서울의 길들은 포악했습니다.
불친절한 것은 길뿐만이 아니었죠. 그렇게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다수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번번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이 긴 바이러스 시대가 끝나고 나면 쏟아져 나온 사람들 틈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보이는 날이 오길, 더 이상 그들이 신기한 시선을 받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